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시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 상승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타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계약이 좀 미뤄진다라고 하면서 잠깐의 이제 떨어짐이 있었다가 시장에서는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주가가 더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볼 때 우선 상대 강도를 체크를 하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냐, 수급 빈집이냐, 그리고 차트가 매수 가능하냐, 이거부터 봅니다. 상대 강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눈꽃빙수 회원분들한테는 다 드리고 있는 코드고요. 이 코드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계속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강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뷰티도 올라오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제 중공업 그리고 원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앞쪽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강도에 대한 어떤 종목으로도 보더라도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 리스트 안에 RS70 리스트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 강도나 뭐 RS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강한 종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추세를 한번 봐야겠죠. 차트를 이제 그 콜앱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 오늘 종가, 제가 이 영상을 2025년 5월 21일 날 찍고 있는데 영상을 찍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매수가 여기 이제 빨간색이 된 날짜가 1월달입니다. 1월달 매수 후 계속 홀드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연하게 나오는 것들은 이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한데 일단 최초 매수하고 나서는 계속 홀드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차트의 경우에도 뭐 일봉으로는 지금 현재 막 달리고 있는데 주봉으로도 지금 신고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좀 이게 컵 위드 핸들이라 해야 되나? 컵 위드 핸들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태로 뭐 컵 위드 핸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월봉으로는 아직 한참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시가총액이 25조고 과거 이제 뭐 한 10만원까지 뭐 간다 뭐 이러면 이제 50조 넘게 되는 건데 한번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펀더멘털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 강도가 있고 이제 차트가 매수 가능한데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을 보게 되면 뭐 이런 구간들은 좀 이례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이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과열권까지 단숨에 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볼만한 요인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유사 기업들이 먼저 상승하는지 요거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사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G 버노바,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밑에 단이 있어요. 이게 1년 정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가스터빈의 어떤 시장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이 시장에 진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갭 차이를 줄여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5년 단위로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많이 갔는데 최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과열권으로 갔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아직은 훨씬 더 룸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들어가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2분기 때 우리가 이제 1분기는 어차피 지났으니까 그래서 2분기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체코의 원전 관련된 계약이 체결화되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 데이터 센터향 가스터빈을 2.5기가와트랑 2기가와트에 대한 수주를 협상 중이다. 그래서 뭐 SMR 관련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는데 가스터빈 SMR 수주하면은 뭐 올해 이제 최대한 20기까지 증설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왔는데 올해 2분기에 미국 중서부의 데이터 센터 향에 5기, 그리고 또는 남부에다가 2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향 3기의 가스 발전 기자재 패키지 또는 가스 터빈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분기 하면 이제 6월 말까지인데 2분기나 뭐 3분기 초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 터빈 시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다닌 내용들이 뭐냐면, GE 번호바 170조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거 좀 키울게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97조, 지멘스 에너지 86조,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20조대인데 맞나? 20조대, 25조인데 이 25조를 제가 잘못 쳐놨네요. 이게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 갭 차이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게 가스터빈만으로 이 회사들과의 갭을 줄이려면 이 회사들의 가스터빈 생산 대수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일단 인터넷에 최대한 찾아봤을 때 제가 추정하기로는 GE 버너바가 한 80대 정도 연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6대에서 8대인데 뭐 20대까지 올린다고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지멘스 에너지의 한 절반 정도의 시가총액까지는 이제 타겟팅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40조 타켓 정도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GE 버너바까지 시가총액을 꺾어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단숨에 상상하기는 좀 어렵고,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랑 좀 고려를 하게 되면, 그리고 생산 캐파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업사이드 모멘텀을 좀 봐야 되고, 그럼 왜 가스터빈이 난리냐,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AI 서버와 초데이터 센터가 고출력이 필요한데, 이게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기니까 그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제 간헐성이 있으니 꾸준하게 뭔가 이제 전기를 넣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LNG에 관련된 발전소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스터빈이 지금 수요가 타이트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얘네들이 증설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현재 GE 버너바까지는 2028년까지 생산된 가스터빈이 지금 다 이미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이고, 대형 이제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GE 버너바랑 지멘스랑 미쓰비시 중공업, 그래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몇 안 되는 어떤 시장인 겁니다. 기술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근데 과거에 2010년도 중반에 이 일부 국가에서 가스 발전이나 신규 투자 이런 거 축소하면서 가스터빈의 신규 수주가 한번 급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GE랑 지멘스랑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하거나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뭐 인력 감축 등 고강도의 어떤 구조조정을 했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증설을 안 해요. 증설을 할 그 니즈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있는 거에 대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수주 잔고는 수십 년치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뭐 수십 년은 좀 오바고 수년치를 좀 쌓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GE 버너바가 2017년, 19년에 이제 가스터빈 수주 급감하면서 기존 프로젝트 손실로 수조 원대 적자도 막 기록하고, 지멘스 에너지도 이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사업에 부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가스터빈 시장이 굉장히 각광받는 어떤 시장이고, 이 시장에 드디어 데이터 센터 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뭔가 수주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주가가 이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게 결국 가스터빈의 어떤 다른 기업들의 가스터빈 하고 있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 기업들을 비교해서 보면 얘도 업사이드 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전에다가 SMR도 있으니까 그런 포텐셜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얘가 기존의 어떤 원전이랑 SMR에 대한 시가총액에다가 가스터빈에 관련된 이제 시가총액이 붙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실 다른 기업들도 가스터빈만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시가총액 갭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거 뭐 정확하진 않겠죠. 가스터빈 생산 가능 대수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줄어든다면 지멘스나 미쓰비시 중공업의 이제 시가총액 절반 정도가
아마 시장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타켓일 것 같아요. 가스터빈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왜냐면 여기가 이제 50대 정도고 우리 여기가 한 20대까지 뭐 커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SML이랑 그다음에 체코 원전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논리가 펼쳐지면 시가총액 한 절반 정도까지는 줄여들 수 있는 어떤 업사이드 룸이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만약 이제 이거를 들고 간다고 이제 막 저는 이제 뭐 과열권으로 들어가면 또 비중을 줄이고 과매도권으로 가면 다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끼가 있는 기업으로 봐야 된다. 뭐 요렇게 정도만 이야기하고 싶지 무조건 이거 2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이런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한 시장의 그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기업이 지금 2분기 때 시장에서 이제 가스터빈 수요가 결국 이제 수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그 수주가 나오면 글로벌 회사들과의 시가총액 갭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과의 어떤 캐파 사이즈를 보게 되면 대략 한 업사이드가 한 2배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1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겠구나. 업사이드 한 시가총액 40조 정도 또는 이제 뭐 많이 보면은 기존 사업들 부목까지 고려하면 한 50조까지도 볼 수 있겠구나. 넉넉하게 보면 그런 이제 아마 시장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